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이드 시스템의 이해라는 주제로 원장님들과 20분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가이드, 특히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원가이드라는 오스템의 디지털 가이드 수술 시스템이 전반적인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 속에서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CT를 찍고 또한 서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얻게 되겠죠. 모델 스캐닝이나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통해서요. CT 데이터와 서페이스에 대한 스캐닝된 데이터를 머징을 한다고, 정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가진 다이콘 파일과 STL 파일을 업로드하고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플래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임플란트 플래닝 프로그램이 바로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플래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유료 프로그램이고 연회비가 발생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회사의 디지털 센터에 많이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센터, 오스템의 원가이드 디지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CT 찍은 데이터를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로 보내고, 그리고 모델 스캐닝 데이터든 아니면 인트라오럴 스캐닝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저렇게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에서는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 두 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인접한 치아들, 즉 모델상에 있는 치아들의 외형과 CT상에 있는 치아의 외형을 중첩을 해서 저렇게 정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합이 끝나고 나면 서페이스 스캐닝된 데이터, 즉 인트라오럴 스캐닝이든 모델 스캐닝이든 저 데이터 상에서 발치할 치아들은 없애버리고, 아니면 무치약 부위에서는 바로 치아의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보철적인 디자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에 붙어있는 CT 데이터에서 임플란트를 넣어서 각도와 위치를 조절을 하게 되겠죠. 즉 보시는 바와 같이 보철적인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에 맞춰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CT상에서 잡기 때문에 레스토레이션 드리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보철물의 전반적인 형태도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뼈의 적절한 위치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스크류 리테인드로 가능할지 아니면 세멘 타입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저 플래닝 프로그램 상에서 그러면 보철적인 디자인을 하고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방향, 그리고 각도를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저렇게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대로 드릴링과 임플란트 식립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 홀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스텐트가 되겠죠. 먼저 저렇게 가이드 홀이 형성이 되고요. 저 가이드 홀을 서포팅해 주는 부가적인 파트들이 인접한 치아나 진지바에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지컬 스텐트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가이드 홀이 저렇게 디자인이 될 거고요. 우리가 원가이드 시스템을 쓰겠다고 저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원가이드에 맞는 가이드 홀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가이드의 마진과 저런 부위들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원내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오스템 디지털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이드의 적합성을 수술 중에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치아들의 윈도우를 형성을 해서 가이드의 내면과 치아와의 적합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미드라인을 넘어서서 스팬이 긴 경우라고 한다면 저 레진으로 프린팅을 한 다음에 가이드 자체에 어떤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포팅 바, 저렇게 크로스 아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얻어줄 수 있는, 즉 가이드 스텐트의 틸팅을 막아줄 수 있는 저런 서포팅 바도 넣어주게 되겠고요. 저렇게 윈도우도 뚫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이드를 어댑테이션 해보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인상 체득의 에러나
어떤 스캐닝 에러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변형이 생기거나 했다고 한다면 가이드가 잘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서포팅 바 위에 치과 이름과 환자 이름을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환자들의 케이스와 중첩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런 식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스템 디지털 센터에서 일어나는 원가이드 제작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면 원장님들께서 받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서지컬 리포트라는 걸 받으실 겁니다. 오스템 디지털 센터에서 어떤 원장님과의 컨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서지컬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서저리 리포트죠. 부위별로 식립되는 계획된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가 표시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치조골의 형태, 부가적으로 골 결손부가 있어요. GBR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가적인 정보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저 맨 아랫단에 적혀있는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부위인데요. 보시면 모든 책임은 치과의사가 지는 겁니다.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에서 플래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저 플래닝의 최종 컨펌 의사가 했기 때문에, 또한 저 서지컬 스텐트를 가지고 실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건 의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디지털 센터에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와 최종적인 컨펌 과정,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저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같이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와 접속을 해서 미세하게 위치와 방향 그리고 앵귤레이션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CT를 분석한 골질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잘 리뷰를 해볼 수 있게 식립된 임플란트 위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겠죠. 플래닝 프로그램 상에서 CT를 돌려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컨펌은 원장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플래닝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임플란트 스튜디오는. 하지만 고가고요. 매년 연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임플란트 식립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플래닝을 하고 가이드 디자인을 했다고 해도 3D 프린팅을 내가 직접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또 어차피 다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3D 프린터가 굉장히 보급화가 빨라지고 있으면서 원내에서 이 가이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원가이드 전용의 굉장히 라이트하고 그런 거의 무료로 배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원가이드 전용의 소프트웨어가 곧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심플하고요.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이런 원가이드 전용의 소프트웨어는 랩탑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직접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테스트 베타 버전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CT 파일과 서페이스 스캐닝이나 STL 파일을 업로드를 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정합도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 정합된 퀄리티가 저렇게 컬러 매핑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세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크라운 디자인하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각도 정하고 원가이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한, 즉 원가이드만을 위해서 쓰기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곧 이런 원가이드 프로그램이 나와서 실제 임상에서 많이 이 원가이드가 식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플래닝 단계에서 원가이드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때 이해를 해야 될 두 파트가 바로 서지컬 템플릿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키트들, 즉 드릴링에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지컬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은 오스템의 원가이드 센터에 의뢰를 한다면 폴리젯 방식의 굉장히 고사양의 정확성이 높은 그런 3D 프린터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0.05mm 이하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잘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LCD나 DLP 타입의 3D 프린터도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내에서 가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아직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에서는 저 폴리젯 방식의 굉장히 고사양의 3D 프린터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원가이드 템플릿의 그런 전반적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메탈 슬리브가 없는 슬리브리스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서지컬 스텐트, 서지컬 템플릿을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탈 슬리브가 없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첫 번째로 메탈 슬리브가 있는 시스템은 고속의 드릴링을 사용을 하게 될 때 드릴과 메탈 슬리브 사이에 다이렉트 콘택이나 어떤 그런 회전력에 의해서 절삭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메탈 데브리들이 드릴링 홀을 통해서 싱킹 다운이 되면서 어떤 임팩션이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어떤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메탈 슬리브와 드릴이 다이렉트로 닿는 시스템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메탈 슬리브와 서지컬 스텐트 사이에 어떤 메탈 슬리브를 서지컬 스텐트 사이에 밀어넣는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 서지컬 스텐트 자체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메탈 슬리브는 기성품이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치과 의사나 아니면 디지털 센터 아니면 기공실에서 출력된 가이드 홀에 삽입을 하게 되겠죠. 넣는 과정 중에서 어떤 3D 프린팅에서 어떤 오차가 발생을 해서 유격이 너무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빡빡하게 되면 메탈 슬리브가 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앵귤러한 데비에이션도 생기게 되고요. 또한 저 메탈 슬리브와 가이드 홀 자체에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메케니컬한 인터라킹으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지속적인 드릴링을 통해서 저 라킹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메탈 슬리브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들썩들썩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넣었다 뺄 때는 그 역방향으로 빼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저 메탈 슬리브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어떤 데비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노벨 가이드라고 하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 메탈 슬리브가 있었기 때문에 메탈 슬리브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의 달라리코라는 교수님과 같이 멀티센터 리서치를 한 연구 논문이 되겠는데요. 동일한 오스템의 TS를 식립하기 위해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특수하게 제작된 원가이드 시스템 중에서 메탈 슬리브를 넣을 수 있는 원가이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 있어서는 메탈 슬리브가 있는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을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다른 그룹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메탈 슬리브가 없는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을 이용해서 원가이드 키트와 TS3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그룹은 메탈 슬리브가 있고 한 그룹은 없죠. 그렇고 한 다음에 플래닝된 데이터와 수루 CT 데이터를 중첩을 했습니다. 그를 중첩을 해서 플래닝된 데이터로부터 실제 식립된 임플란트의 4가지 데비에이션들을 측정을 했고요. 즉 엔트리 포인트에서 얼마나 데비에이션이 됐는지, 그리고 수직적인 깊이 조절, 그리고 메조디스탈한 거, 그리고 앵귤러한 데비에이션들, 이런 것들을 다 봤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메탈 슬리브가 없는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으로 식립된 임플란트가 특히 버티컬 포지셔닝과 앵귤러한 데비에이션이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즉 메탈 슬리브를 삽입할 때, 즉 가이드홀을 통해서 밀어 넣을 때 어떤 수직적으로 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수직적인 포지셔닝에 에러가 생길 거고요. 메탈 슬리브 자체에 어떤 앵귤러한 안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드릴링과 식립 시에 메탈 슬리브가 데비에이션 되면서 앵귤러한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탈 슬리브가 없는 가이드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탈 슬리브가 없는 슬립리스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원가이드 템플릿은 2가지 방식으로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테럴 오픈 타입과 완전한 클로즈 타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라테럴로 오픈하게 되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 보철을 통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환자의 골폭이 충분해서 적절한 레인지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 클로즈 타입보다는 오픈 타입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합치로부터 걸리는, 그래서 드릴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환자의 불편감 그리고 술자의 불편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환자가 입을 크게 벌리면 좋겠지만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탈 슬리브가 있으면 수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잘 안 들어가죠.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히 최후방 구치에 이니셜 드릴링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짧은 길이의 드릴을 쓴다고 하더라도 드릴의 접근 방향이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테랄 오픈 타입의 가이드홀을 쓸 때 또 다른 장점은요, 우리가 저렇게 주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혹가다 하악에서 골질이 좋은 환자에서 가이드 수술을 하고 나면 히팅 네크로시스, 열 발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실패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제 골질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위라고 한다면 저렇게 라테랄 오픈 타입을 가이드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충분한 양의 주술을 통해서 본 히팅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악의 최후방 구치 같은 경우엔 접근의 편의성과 어떤 본 히팅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테랄 오픈 타입으로 했고, 그렇게 되면 드릴이 측방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가이드 드릴은 테이퍼 바디이기 때문에요, 에이펙스 쪽이 훨씬 더 샤프합니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측방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드릴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도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고요. 어차피 사전 보철을 통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데비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최종 보철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라테랄 오픈 타입의 가이드홀도 굉장히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가이드 템플릿은요, 가이드홀의 사이즈가 두 종류입니다. 5.1의 가이드홀과 5.8의 가이드홀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테랄 오픈 타입으로 할 건지 클로즈 타입으로 할 건지는 원장님께서 주문하실 때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홀의 사이즈는 두 가지인데요. 그 이유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직경에 따라 가이드홀이 자동적으로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4.5 이하 직경의 TS3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는 5.1의 가이드홀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5.0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만 5.8 가이드홀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 5.1 가이드홀을 통해서 5.0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TS3 5.0의 실제 최대 직경 부위가 약 5.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홀이 5.1이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가이드홀의 내벽에 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를 제외하고는 5.1의 가이드홀이 형성이 될 거고요. 5.0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면 5.8의 가이드홀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드릴링을 할 때 사용되는 드릴의 저 가이드 배럴 부분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드릴링 테크닉과 어떻게 드릴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손영희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원가이드 드릴에서 그 가이드 홀에서 봐야 될 건, 가이드 홀의 직경이 5.1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드릴의 스타퍼 부위의 직경이 6.0입니다. 이 부위가요. 그래서 원가이드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메조디스탈 스페이스는요, 6.0m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 센터에서 원가이드 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특히 좁은 하악 전치부나 소구치 부위에서 인접한 치아들이 메지알로 드리프팅이 돼서 메조디스탈 디스턴스가 굉장히 좁을 경우라고 한다면 에나멜로플라스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최소 필요한 메조디스탈 디스턴스인 6mm를 확보해 준 상태에서 가이드 플래닝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옵셋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할 때 가이드 홀의 위치를 변경을 하고 가이드 홀의 앵귤레이션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근원심적 위치, 그리고 협설측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수직적인 깊이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서브크레스탈로 몇 미리 심을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즉 임플란트의 에이피코 코로나 포지션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컨셉이 바로 옵셋이라는 개념인데요. 플래닝된 픽스처의 탑에서부터 그 가이드 시스템을 썼을 때 생성되는 가이드홀의 탑까지의 거리를 옵셋이라는 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은요, 단일 옵셋입니다. 10.5mm. 제가 다음 시간에 가이드 시스템의 비교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에서는 플래닝된 픽스처의 탑에서 생성되는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 가이드홀의 탑까지의 거리가 10.5mm로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옵셋이라는 컨셉을 가이드홀의 그냥 하이트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지바가 깊은 두꺼운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이드홀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저 10.5mm의 저 옵셋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또한 진지바의 두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임플란트를 서브크레스탈로 충분히 깊게 식립하고 할 때는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이드홀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저런 컨셉을 이용해서 저 옵셋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수직적 위치를 조절하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의 원가이드는 단일 옵셋 10.5mm를 채용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이드가 생성되고 이 가이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드릴링과 임플란트 식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서지컬 템플릿, 즉 가이드 홀의 두께가 최소 3.5mm는 돼야 됩니다. 3.5mm보다 가이드 홀이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면 가이드의 안정성이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지바가 너무 두껍구나, 내가 너무 서브크레스탈로 깊이 플래닝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원가이드 센터에서 가이드 홀이 너무 얇아져서 가이드가 생성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계시면 디지털 센터와 의사소통하는 데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옵셋을 기본 9mm, 거기서 옵셋을 10.5, 12까지 거상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본 옵셋 값을 길게 가져가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가이드 시스템의 비교 분석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원가이드 키트의 드릴의 장점에 대해서,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장점은요, 이겁니다. 테이퍼의 드릴을,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테이퍼 키트의 드릴 파트를 그대로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절삭 효율이 굉장히 좋죠. 열 발생은 최소화되고요. 1-2 테이퍼 키트의 드릴링 시퀀스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드릴링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4번 정도의 드릴링이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이트 드릴을 사용하는 타사의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엔 여러 번의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오스템의 원가이드는 훨씬 드릴링의 수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타사들에서 아니면 메탈 슬리브가 있는 가이드 시스템이 메탈 슬리브가 없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을 공격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봐봐, 이거 제가 직접 사용했던 서지컬 템플릿이고요. 거기에 원가이드 드릴을 넣어서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유격이 굉장히 크죠. 사실 가이드 배럴 부분, 저 가이드가 되는 가이드 부분과 저기 가이드 홀의 그런 공차는 0.1mm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렇게 틸팅이, 앵귤러한 데비에이션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저렇게 실험했던 저 서지컬 스텐트가 제가 직접 사용했던 건데요. 우리가 더블 컨택 컨셉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가이드 시스템의 정확성을 극대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니셜 드릴을 쓸 때는 가이드의 4명과 가이드홀의 4명과 가이드 배럴 사이에 싱글 컨택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니셜 드릴링을 통해서 본의 어떤 이니셜 드릴링 홀을 만들어 놓고 나면요, 파이널 드릴을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드릴의 에이펙스에 본에서 잡아주는 본 컨택이 한번 생길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 홀의 4명과 가이드 배럴 부위에서 또 컨택이 생기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는 드릴의 에이펙스가 본에 닿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컨셉을 우리가 더블 컨택 컨셉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더블 컨택 컨셉을 통해서 드릴링 시, 특히 최종 드릴링 시에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 슬리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이드 시스템의 그런 정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 확공을 하는 단계에서 큰 들을 이용해서 확공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 더블 컨택 컨셉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메탈 슬리브가 없음에도 이 더블 컨택 컨셉을 통해서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의 정확성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원가이드 시스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그 플래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래닝에 이런 오차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이드 서지컬 템플릿 정확합니다. 메탈 슬리브가 없음에도 굉장히 정확하고 사전 보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사전 보철을 이용해서 나는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자 한다. 아니면 사전 보철을 하지 않더라도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또한 빠르게 식립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원가이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